자, 1월 8일에 있었던 경찰 승진 형사법 기출문제 해설 강의입니다. 자, 형사법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없죠. 그래서 조문과 판례 중심으로 출제가 됩니다. 이번 2022년도 경찰 승진 같은 경우에는 조문이 3, 판례가 7 비율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조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예상했듯이 검경 수사권이 가장 큰 화두였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형사법 조문들, 수사 준칙 규정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출제가 되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나머지 법 조문들 출제가 되었습니다. 판례 같은 경우에는 최신 판례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요. 과거에 출제가 많이 되었던 판례들, 그리고 출제가 되지 않았었지만 쉽게 우리가 기본 강의 들을 때 접할 수 있었던 그런 판례들 출제가 되었습니다. 문제 난이 수준 정도로서는 중급 정도, 중에서 약간 빠진다고 볼 수가 또 있겠어요. 그래서 어렵진 않게 풀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물론 이제 공부가 된 수험생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가 좀 되신 분들은 만점 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많이 틀려야 1개 정도, 그 정도이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자, 그러면 틀린 지문 위주로 간단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이죠. 형사소송 이념에 관련해서 묻고 있습니다. 바르게 표시가 된 것은 했는데 당연히 개수 문제가 아니라 OX, OX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답을 쉽게 고를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적법 절차 원칙을 묻고 있죠. 그래서 맞는 지문입니다. 마지막 줄 보시게 되면 정의관념에 합치하는 것을 말한다. 맞고 2번도 보시면 쉽잖아요. 그렇죠? 변호인 접근을 차단하였다. 회유 협박 이런 말 나와 있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없다 했으니까 틀렸네요. X. 자, 그리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마지막에 이중적 권리를 갖는다는 것도 옛날에 출제가 많이 되었었죠. 그 다음에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기업법 맞는 말이고 디귿법 맞는 말이고요. 자, 다음 신속한 재판 관련해서 공판 심리가 현저히 지연될 때 현행법상의 명문조항이 없어요. 명문조항이 없다. 기껏하면 뭡니까? 기껏하면 의제 공소시효 관련된 조문이나 좀 있을까? 현저히 지연 관련해서 면소 사유라든지 공소기각 사유 이런 것은 규정이 있지 않습니다. 틀렸죠. 그렇죠? 그래서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니까 답 몇 번입니까? 1번 되겠네요. 자, 국선 변호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자, 국선 변호 같은 경우에는 사형무기 단기 3년 이상 맞죠. 그리고 직권조사사항이고요. 국천법도 마찬가지죠. 직권조사사항입니다. 직권선정사항입니다. 자, 다음 3번을 보시게 되면 두 번째 줄 보세요. 직권으로 선정했을 때 변호인 선정은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하더라도 1심까지 효력이 있다. 틀렸죠? 구속 청구가 기각되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어요. 답은 3번입니다. 다 옛날에 출제가 되었던 지문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4번도 보시게 되면 이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 절차이기 때문에 명문 근거가 없는 이상 제한고도 할 수가 없다는 것 당연하고요. 다 옛날에 다 기출되었던 판례들입니다. 쉽죠? 쉬워요. 자, 이제 3번 같은 경우가 이제 개정 형사법에 들어온 거잖아요. 보안 수사 요구에 관련된 설명으로서 적절치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1번에 필요하다면 경찰관에게 보안 수사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은 맞고요. 2번 같은 경우에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지체 없이 일을 행해야 되고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한다. 맞죠? 3번도 보시게 되면 자, 이견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은 검사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도 맞고요. 4번을 보시게 되면 역시 이견이 있을 때 요청받은 검사는 이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부분이 틀린 겁니다. 아시겠죠? 밑에 해설 깔아놨는데 응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검사도 응해야 되고 경찰도 응해야 됩니다. 상대방 같은 경우에 각각 응해야 되는데 여기서 응했잖아요. 응했는데 협의를 했어요. 협의를 했는데 이 의견이 해소가 되지 않았을 때는 그때는 해당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의 장과 그 다음에 경찰관서의 장이 협의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보는 것이지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4번도 이제 수사순칙 규정이잖아요. 자, 다음 중 적절치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1번을 보시면, 자, 밑에 줄 보시게 되면 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합니다. 합산합니다. 그리고 12시간 동그라미, 그쵸?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했고요. 이 숫자 출제가 된다 그랬었습니다. 제가 기본 강의 할 때. 자, 2번을 가보시면, 자, 원칙적으로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심야조사 안 되는 거 아시죠? 이게 원칙인데요. 일단 끊고요. 여기까지 맞습니다. 자, 이미 작성된 조서를 열람하는 그 절차는 예외적으로 오후 9시부터 6시까지 할 수 있다. 맞아요? 여기 틀렸습니다. 그렇죠? 자정까지 할 수 있는 자정까지. 열람을 위한 절차는 자정까지 할 수 있다. 는 예외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그렇죠? 밑에 해설 가보시게 되면 여기 나와 있어요. 자정까지 할 수 있다. 당연히 예상되는 법조문으로 꼽았던 조문이 출제가 된 것입니다. 당연히 좀 공부를 하신 분들은 수사순칙 딱 읽어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아, 이 조문 출제가 되겠구나. 이것을 캐치할 수 있어요. 3번 가볼게요. 3번을 가보시면 48시간, 그 다음 오후 9시, 6시까지 심해조사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4번을 가보시면 성질 등을 고려할 때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는 청장, 장관 등이 정하는 경우로서 검사나 경찰 소속의 장이 허가 등을 받았을 때 그때는 9시부터 6시까지 심해조사 할 수 있다는 것도 조문에 나와 있고 그래요. 정답은 쉽게 고를 수 있었을 겁니다. 답은 2번. 경제법은 뭐 아주 쉬운 문제잖아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1번. 자, 합리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범하였거나 범하려고 의심될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 6시간을 초과해서 머물게 할 수가 없다. 맞죠? 그렇죠. 6시간 맞고요. 그 다음 D급판 가보시면 불신검문 대상자가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쵸? 그 사람이 상대방이 경찰관이고 검문 이유가 범죄 행위와 관련된 것임을 그 대상자가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할 때는 굳이 경찰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적법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쵸? X. 틀렸네요. 많이 출제가 된 거잖아요. 다음 4번을 가보시면 마지막 줄에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까지 요하지 않습니다. 그쵸? X 하시고 여기까지 맞습니다. 객관적 합리 기준은 맞아요. 근데 그 마지막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자, 6번입니다. 반의사 불벌죄. 뭐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는 반드시 나오는 거잖아요. 다음 중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자, 반의사 불벌죄에서 처벌 불원 의사표시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항소심 같은 경우는 1심이 아니잖아요. 2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처벌 불원 의사표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항소심에 이르러서 반의사 불벌죄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건 1심이 아닌 2심이기 때문에 처벌 불원 의사표시 할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받아들여서 폭행죄로 공소를 기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법리 오해 위법이 있다. 맞습니다. 그렇죠? 맞는 질문입니다. 동그라미. 답은 1번이네요. 자, 2번 처벌 불안 의사표시는 의사능력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X. 동의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리도 필요 없고요. 그 다음 친고죄의 고소불가분의 원칙은 반의사 불벌죄 적용되지 않죠. 그렇죠? 뭐 이것도 많이 나왔던 것이고요. 그 다음 미성년자라고 했는데 좀 읽어보시게 되면 마지막 줄에 이 존재 여부는 당사자가 항소 이후로 주장하지 않은 이상 직권으로 판단 조사할 필요가 없다. 틀렸죠. 처벌 불원 의사 표시 부존재는 직권조사항이기 때문에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X. 그쵸? 정답은 1번입니다. 자, 7번 갑니다. 적절치 않은 것은 했습니다. 1번 보시면 사실상의 의사능력만으로도 충분하죠. 그쵸? 의사능력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능력자라 할지라도 고소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고소는 대리 가능하죠. 근데 고발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3번. 이건 뭐죠? 이건 고의권이잖아요. 고소권은 고의권이잖아요. 고의권.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본인의 고소권이 소멸한다 하더라도 고소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 본인 의사에 명시하는 의사에 반해서도 행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요? 고의권이니까. 이것도 뭐 많이 출제가 됐던 것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 줄 보시게 되면 6개월이 경과함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범인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범죄 사실과 범인을 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확정적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 맞습니다. 정답은 4번. 4번이 아니고 옳지 않은 것을 냈기 때문에 4번이 아니죠. 아니고 3번이 틀렸습니다. 그렇죠? (8번) 갑니다. 다음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냈어요. 자, 1번. 검사나 경찰은 피의자,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서 변호인을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 맞죠? 그렇죠? 여기 신청권자가 누구라고요? 법배 직견까지 포함되는 거죠? 맞습니다. 두 번째, 옆자리 등의 실질적인 조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앉도록 해야 되며, 그렇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법적인 조언 상담을 보장해야 되며, 또 매몰을 허용해야 된다. 이 법조문을 모른다 할지라도 상식적으로 읽어보세요. 이 틀린 말이야? 그렇잖아요. 현직이라면 더욱더 체감에 와닿을 것이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거 뭐 공부를 했든 안 했든 뭐 맞는 지문입니다. 그렇죠? 자, 3번 가볼게요. 3번도 보시게 되면 이것도 많이 보셨죠? 변호인에 대해서 멀리 떨어진 곳에 옮겨 앉으라고 이렇게 지시했다라고 했을 때, 이 지시에 따르지 않았음을 이유로 퇴실을 명령하였다면 정당한 제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답 쉽게 나오네요. 3번이 틀렸습니다. 자, 4번도 보시게 되면 변호인은 검사, 경찰의 신문 외 조사를 열람 말고 별도의 서면으로 의견 제출할 수가 있고 편찬한다. 맞습니다. 자, 9번 갑니다. 적절한 것은 했네요. 자, 1번. 자, 영장에 의한 체포를 하고자 할 때는 검사는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경찰은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는 거고요. 승인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승인받는 게 아니고 검사에게 신청하는 겁니다. 여기 틀렸네요. 자, 2번. 자, 48시간 맞죠? 그렇죠? 그리고 그 기간 내에 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할 때는 즉시 석방한다. 맞습니다. 자, 영장을 받은 다음에 체포하지 아니했을 때에는 검사는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피의자 등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그래요? 지금 영장 받았잖아요. 법원이 영장을 내줬잖아요. 그렇죠? 법원이 영장을 내줬습니다. 근데 영장을 내줬는데 체포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검사는 이런 사람들에게 통지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람에게 통지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통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게 통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쭉 내려와 보시게 되면 여기 나와 있지?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그 사유를 서면 통지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것도 지체 없이요. 지체 없이. 틀렸어요. 이 지문도 처음 나오는 지문 아닙니다. 기출문제집 가보면 이 지문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 밑에 보시게 되면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여유가 있었잖아요. 여유가 있었으면 고지해야지. 그쵸? 근데 고지 안 했기 때문에 위법인 겁니다. 그쵸? 안 된다. X.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0번 판례 같은 경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형법에 나온 판례이죠. 형법에 뭐 정당방위냐, 뭐 정당행위냐 관련해서 나왔던 판례이기도 하고, 뭐 형사법에서는 수없이 등장했던 판례이기도 하고. 자, 보겠습니다. 운전면허증을 줬잖아요. 그쵸? 교부를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야. 그쵸? 그러니까 이 운전면허증 교부했기 때문에 이 갑은 모욕죄의 현행범이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쵸? 현행범이 되는 것이 아니다.
자, 욕설했다. 욕설했다.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했는데 현행범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 자체가 이것이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닌 거예요. 그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번 보시게 되면 모욕 범명을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기 직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행범이 된다. 뭐 일단 그렇게 시작합니다. 시작은 그렇게 해요. 이렇게 시작하는데 밑에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이것도 맞는 지문이고 이것도 맞는 지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욕죄는요. 모욕죄는 지금 현행범이냐 아니냐를 묻고 있는 거잖아요. 1번, 2번, 3번이. 그쵸? 그럼 긴급체포 요건은 되느냐? 긴급체포 안 됩니다. 긴급체포 같은 경우는 밑에 보시게 되면 뭐 그 사형, 무기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뭐 3년 이상의 징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욕죄 같은 경우는 밑에 보시게 되면 1년의 징역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형량이 아주 낮은 범죄이기 때문에 긴급체포 대상도 되지를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질문이란 말이에요. 됐나요? 정답이 몇 번이야? 정답이 2번 되는 겁니다. 체포 필요성이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 운전병이 죽었기 때문에. 그쵸?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